잃었어요. 다행히 정신을 잠시 잃은 건 외에 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고 아이를 거실로 옮겨 몸을 닦아준 뒤 이불을 덮어주었죠. 그리곤 저에게 건네준 물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일회용 카메라 비슷하게 생긴 모양에 크기는 제 주먹과 비슷한 정도의 물건이었죠. 이곳에 아들이 한 짓이 담겨져 있다는 며느리 말에 이곳저곳 누르며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누르다 보니 액정 화면이 켜지는 게 아니겠어요? 소형 카메라인 듯 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터치하면 반응을 하길래 여러 곳을 들어가며 확인을 하는데 휴대폰 사진첩 비슷한 게 있더군요. 거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공부라도 하는지 스크랩과 노트 필기가 찍혀있는 사진도 있었죠.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현진아, 정신이 좀 드니? 우선 물 좀 마시고 안정 좀 해라. 그리고 살려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준 카메라 안의 사진들은 뭐고? 어머니께서는 제 말 믿어주실 거죠? 그 사람에게 연락하시면 안 돼요. 저 정말 겨우 빠져나왔다고요. 혹시 그 사람에게 잡히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현진아, 내가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내가 절대 민우에게 너가 여기 있다고 알리지 않으마. 그러니 제대로 말 좀 해줘. 민우 씨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저에게 증거들도 있다고요. 카메라의 사진들은 보셨죠? 거기에 찍힌 모습들 전부 민우 씨가 저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 사진들이에요. 거기에 범죄 계획, 준비, 실행까지 전부 찍혀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민우가 왜 너를 해하려고 해? 그 사람 아예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제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 타려고 저러는 거라고요. 현진이는 민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황당한 말을 했고 저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너무 놀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제 얼굴을 보곤 현진이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카메라의 증거들과 함께 보여주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우가 언제부터 자신에 대한 범죄를 계획했는지는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짚히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아들이 폐업으로 인해 한창 술독에 빠져 살고 있을 때 며느리가 아들을 대신하여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하여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한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주차장을 나오던 차량이 현진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아주 살짝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목을 살짝 다치게 되었는데 그 일로 보험금이 조금 나왔나 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걱정할까 싶어 말을 하지 않았다가 어느 정도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간 자신의 말에도 큰 반응이 없던 남편이 처음으로 그 일에 관심을 가지며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해요. 그때는 단순히 사고로 다친 자신을 걱정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민우가 달라졌던 거죠. 무슨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인터넷을 붙잡고 무엇인가에 열중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자신에게 귀농을 제안한 모습을 보고는 지금까지 귀농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귀농을 시작한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위험한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혼자 있는 집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눈썰미가 좋은 며느리가 미리 확인을 하게 되어 문제는 없었지만요. 그런데 그런 일보다 더 이상했던 것은 아들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땀 흘려 정직한 돈을 벌겠다며 내려온 시골에서 농사를 할 준비는 하지 않고 집 주변의 자리를 파악해야 한다며 산과 강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것도 하필 위험한 날씨 때만 말이죠. 비가 내리고 있어 금방 강물이 불 것 같은데
흙탕물이 된 강을 구경하자며 있었던 적도 있었고 비가 와 미끄러운 산을 데려간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전부 며느리를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행동들이었답니다. 우연히 며느리가 아들의 노트를 보게 되었고 의심을 하던 중 잠을 자는 사이 빠져나와 가스통이 연결된 부근을 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날은 잠에서 깬 척하며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들의 범죄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아들 몰래 소형 액션 카메라를 구입하고 옷 안이나 몸에 달고 다니며 아들의 범죄를 계획하는 모습들을 모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보았던 사진과 동영상들 전부가 보험 범죄를 계획 준비하고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오늘 결정적인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귀농을 하기 전부터 키워오던 강아지가 아들과 산행을 간 중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곧 해가 지기 전인데 아들은 며느리에게 자식 같은 강아지를 찾으러 가자며 재촉했고, 처음 거절하던 며느리는 결정적인 모습을 확보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뒷산으로 가게 된 거죠. 아들은 강아지가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잃어버린 곳으로 가자며 며느리를 데리고 절벽 쪽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곤 절벽이 보이자마자 며느리를 밀어버렸다고 해요. 다행히 전날 온 비로 인해서 흙이 젖어 있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집으로 내려와 차를 타고 곧장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거죠.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며느리는 오늘 있었던 동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고, 저 또한 잠깐이지만 카메라에 찍힌 아들의 섬뜩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진이가 보여주는 증거들이 아니었다면 쉽게 믿지 못했을 거예요. 현진이가 도시에 살다 시골로 내려간 삶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진이가 내민 카메라 안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현진이를 안아주고 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민우야.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했어? 죄송해요. 주무시고 있으신데 깨워서. 다름이 아니라 혹시 현진이 어머님 댁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현진이? 걔가 여길 왜 오니? 왜? 너희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이 여기 적응하기 힘든가 봐요. 요즘에 이상한 말도 하고 피해망상 같은 모습도 보이고 해서 안 그래도 병원에 데려가 보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없어졌네요. 혹시 그 사람 어머님 댁으로 오면 어디 가지 못하게 데리고 있어주세요. 그리고 이상한 말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아픈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시고요. 내가 내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니? 하기야, 내가 지금 가봐야 무슨 도움이 될까? 알았다. 내가 현진이 오면 잡아두고 있으마. 죄송해요. 이런 일로 걱정 끼쳐드려서. 곧 있으면 다시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꼭 이전처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저 들어가 볼게요. 아들과 전화하는 내내 얼마나 떨리던지, 혹시 어색한 제 연기를 아들이 알아차리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과의 전화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불안에 떨고 있는 현진이를 안심시키며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가서 아들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찍은 증거들로 인해서 아들은 곧장 긴급 체포가 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집안에 남아있던 범행 계획 증거들과 포렌식 수사로 나온 휴대폰 증거들로 인해 계획 범죄와 살인미수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수사를 받는 내내 저 자신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며느리에게는 끝이 없는 미안함이 들었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착하던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변하게 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수감이 된 이후 아들을 찾아가 면회를 하게 되었죠. 아들이 선고받은 형량이 절대 길다고 또는 과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엄마인 이유로 수척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로 말없이 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민우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그것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도 너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엄마이지만 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내 손으로 또 신고할 거다. 그러니 엄마 그리고 현진이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네 잘못 반성하고 있어. 네, 알아요 어머니. 다 제가 잘못한 거죠. 애초에 제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나 다닐 걸. 아버지 꼴을 봤으면서도 사업을 한다고 눈이 돌아버려서 누구 탓을 하겠어요. 사업을 시작한 내가 머저리죠. 민우야, 사업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떤 이유에서든 네가 사람을 해하려고 한 마음을 먹은 게 문제이지. 엄마는 그래도 네가 재판을 받는 동안, 수감이 된 동안 반성을 하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본질은 모른 척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서 다시 성공하면 넌 떳떳하게 그 삶을 보낼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의 목숨, 그것도 네 처의 목숨을 네 손으로 빼앗고 사는 성공이 네가 원하는 성공이야?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재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했다고요. 어머니께서도 과거에 아버지 사업 망하고 나서 저와 똑같이 겪으셨잖아요. 이 세상 가장 밑바닥의 삶이 어떤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고 그 삶을 또 살라고요? 그 시절 부모님의 삶이 제 삶이 어땠는지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저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동물원에 동물 쳐다보듯이 했어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자기들이 제 앞에서 눈치 보면 말조심을 했다고요. 그게 더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뿐이에요? 사람들의 동정하는 눈빛은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보다 나쁜 상황인 저희를 무시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눈빛 기억 못 하세요?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잊으라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라고요. 그래서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다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돈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야 다시 어머니와 제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돈이 전부라고 가르쳤니? 네 손으로 피 묻혀서 성공해서 호강시켜주면 엄마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든 곁에 의지할 가족이 있고 작은 것에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다. 그래서 너에게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절대 돈, 그놈의 돈은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내가 몇십 년 동안 너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생각한 우리 민우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아이라고 생각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처럼 돈이 이 세상 전부고
그놈의 돈을 위해선 모든 걸 희생시키는 아이라는 걸 몰랐다고. 엄마 원하던 건 돈에 상관없이 행복해하는 너였다. 돈 따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는 너에 대한 마음을 편히 접을 수 있겠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네 사고를 어떻게 내가 한순간에 바꿀 수 있겠니? 나도 내 유일한 핏줄인 너와 연을 끊고 싶지 않다만 도저히 너의 생각에 동의를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 현진이 곁에 있기에도 너무 위험해. 부모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만 이만 여기서 너와 나의 연을 끝내기로 하자.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던 아들은 면회 시간이 끝나기 전에 면회실을 먼저 나갔고 저 또한 쓰린 가슴을 부여잡으며 교도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와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들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아들이 안타깝기만 했어요. 부모가 먼저 자식의 손을 놓는다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자식인 현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아들과 이혼을 한 현진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망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돈을 모두 귀농하는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에 독립하여 홀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두 분 모두 결혼 생활 중 세상을 떠나셨기에 따로 의지할 곳도 없었죠. 그러한 이유로 제가 잠시 동안만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요. 물론 저야 저를 엄마처럼 대해주는 현진이가 곁에 있는 것이 좋았지만 현진이에게는 자신만의 인생이 있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였기에 언젠가는 제 곁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면회하고 돌아온 날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우와는 부모 자식의 연을 끊기로 했다. 생각을 고치면 모르겠다만 평생 신념처럼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바뀌지 않겠지. 너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그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다. 어차피 그 녀석 나올 쯤에는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지도 않을 거고.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너같이 좋은 여자에게 그런 몹쓸 일이나 겪게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한다고 해도 네 상처받은 마음을 낫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니? 정말 미안하다, 현진아.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난 일인걸요. 결과가 어찌되었건 그 사람도 죄에 대해 처벌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왜 어머님 잘못이겠어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곁에서 본 어머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절대 그런 생각을 심어주실 분이 아니에요. 항상 자식들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이전 일은 잊으려고 하고 있고 많이 안정되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내가 평생 너에게 빚을 졌다 생각하고 갚아나가마. 그리고 네 삶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않을 테니 내 눈치 보지 말고 생활해. 아직 창창한 나이이니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돈이라든지 몸을 쓰는 일이라든지 개의치 말고 부탁하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마.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뭐라도 괜찮으니 말해보렴. 저 이제 어머님을 제 어머니라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도 될까요? 아시잖아요.
저 이제 가족이라고 말할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옆에 보살펴줄 친지분이나 자식이 있으면 제가 마음 놓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곁에서 평생 지내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네 나이가 몇인데 늙은 시어머니에게 발목을 잡히려고 해. 큰일 겪은 너에게 바로 이런 말하는 게 그렇다만 너도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네 못 잡힌 인생 만개해야지. 사실 이런 일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재혼 생각 조금도 하지 않고 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고요. 특히 어머님께서 옆에 계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건 그때 되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랑 같이 있어주세요. 아휴, 이 바보 같은 것.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해? 네가 그래준다면 내가 고맙지. 내가 고마워. 그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만나게 된 우리는 큰일을 겪고 나서 딸과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젊고 창창한 나이인 현진이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현진이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며 저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을 해줘요. 저를 생각해주는 그 착한 마음씨에 안심도 하고 위안도 얻고 있죠. 하지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이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곁을 떠날 준비를 말이죠. 그때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제 잘못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고 떠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말년이 설령 불행할 수 있다고 해도 말이죠. 오히려 저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직까지 현진이에게 지고 있는 제 마음의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글을 쓰는 지금도 현진이에게 좋은 남자가 나타나기를 빌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착한 딸이자 며느리인 현진이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못난 어미의 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